2026년 어느 차가운 새벽, 강원도 전방고지입니다. 안개가 자욱한데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원래라면 초소에서 졸음을 쫓으며 교대 근무를 서는 이등병의 발소리, 바스락거리는 군장 소리가 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대신 아주 미세한, 마치 전기차 모터가 돌아가는 것 같은 윙 하는 고주파음만 공기를 가릅니다. 안개 속에서 붉은 눈을 한 4발 달린 기계들이 소리 없이 능선을 타고 있습니다. 얘들은 지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무엇보다 두려움을 모릅니다. 이건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국방예산과 월가자금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K방산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화려한 축제 뒤에서 진짜 영리한 돈들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돈의 줄기를 따라가 보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덩치 큰 탱크와 자주포? 그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노다지는 그 쇳덩어리 안에 들어가는 뇌와 신경계, 즉 로봇 용병 시장에 있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하필 지금일까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뜯어보면 소름 돋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국방 전체 예산은 66조 2,9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2% 증가했는데 여기서 뭐가 달라졌냐고요? AI와 무인화 관련 항목에 돈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드론 교육과 무인 체계 관련 예산이 상당한 비중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방위사업청이 AI 기반 로봇 기술 개발에 신규 R&D 예산을 배분하기로 공식 발표한 것 말이에요. 정확한 퍼센티지와 규모는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방부와 업계 자료를 종합하면 무인화와 자동화의 방향은 이미 명확합니다. 더 중요한 건 증가분이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AI와 무인 항목이 전체 국방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최전방에서 야간 감시를 하는 인력의 역할이 점점 자동화된 감시 체계로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요? 사실은 인구 절벽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군 병력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사람을 보내지 못하면 로봇을 보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월가의 투기꾼들이 아닌 진짜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그들은 이 상황을 절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거대한 독점적 시장의 탄생으로 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본, 유럽, 심지어 미국까지도 사람을 전장에 보내는 리스크를 자본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K방사는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신뢰도를 바탕으로 로봇 용병 플랫폼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전 세계 국방 시스템이 한국산 로봇으로 도배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현대로템의 로봇을 보면서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않나요? 로봇계가 총을 쏘겠구나 정도로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본의 지도를 절반만 보고 계신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로봇들이 모으는 데이터입니다. 전투 로봇 한 대가 전장을 누비며 수집하는 지형 데이터, 적의 움직임, 기온, 습도, 탄도 궤적. 이 모든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 전쟁의 OS, 즉 전쟁의 운영체제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처럼 전 세계 군대가 우리 로봇의 시스템을 쓰게 만드는 것. 한번 깔린 국방 OS는 웬만해선 갈아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월가가 K로봇 기업들을 몰래 쓸어담는 진짜 이유입니다. 왜냐? 20년, 30년 수익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해외 큰손들이 한국의 로봇 기업들을 방문할 때 그들이 확인하는 건 로봇이 얼마나 잘 건나가 아닙니다. 묻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너희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은 기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 보안이 얼마나 완벽하냐? 이겁니다. 이제 분위기 잡혔으니 돈의 숫자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방산주 하면 뭘 생각하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죠? 전쟁 터져야 오르는 거 아니냐? 그건 진짜 옛날 방식입니다. 2026년의 방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의 방사는 인건비 절감주입니다. 한 명의 군인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생각해보세요. 복무, 급여, 의료, 연금,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반면 24시간 감시하고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 한 대를 수십억 원대에 사서 10년 운영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계산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이 로봇 용병의 원년이 된 이유입니다. 이건 국방의 영역을 넘어선 구독 경제의 끝판왕이에요. 처음엔 로봇을 팔고 나중엔 계속 유지 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평생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죠. 이제 실제 주인공들이 나타나야 할 시간입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봅시다. 이 회사는 카이스트의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진이 2011년 창업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35%까지 늘려 최대 주주가 되었어요. 이제 삼성의 연결 재무제표상 자회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면 시장의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가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바로 이 회사의 휴머노이드와 국방 로봇의 결합에 주목하고 있어요. 2024년 8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대로템과 공동으로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을 육군에 납품했습니다.
이건 육군이 4발 달린 로봇을 도입한 첫 사례예요. 이 로봇의 스펙을 들어보세요. 시속 4km 속도로 이동하고 높이 20cm짜리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주 야간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해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원격 사격 권총이나 로봇팔 같은 추가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거죠. 즉 감시에서 출발한 기본 플랫폼이 향후 다양한 전투 지원 역할로 확장될 수 있다는 구조인 겁니다. 육군은 이 로봇을 특수전 사령부와 전방기 1개 사단에 시범 배치했어요. 6개월간 수색, 정찰, 감시, 경계, 그리고 대응 용도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실제 전장 조건에서 로봇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월가가 왜 여기서 침을 흘리냐? 그들은 이걸 단순한 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지컬 AI, 즉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에 베팅하고 있어요. 챗 GPT 같은 애들이 글이나 그림을 그려주는 디지털 AI였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물리적 타격까지 가하는 몸을 가진 AI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다음은 현대 로템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템을 전차 만드는 회사라고 부르면 좀 어색해질 것 같아요. 이들은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로봇 사업부를 최상단으로 올렸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회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무서운 이유는 새 고객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전차를 쏘는 국가들, 예를 들어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같은 K2 전차 수입국들이 바로 미래 로봇의 가장 쉬운 고객이거든요. 같은 정비 체계 위에 로봇을 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밀고 있는 무인 전투 차량 플랫폼의 확장성이 정말 흥미로워요. 기본 플랫폼 위에 뭘 올리느냐에 따라 정찰 임무도 할 수 있고 소상병을 나르는 구급 임무도 할 수 있고 지뢰 탐지 임무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구동 방식이라 소음도 없고 바퀴가 각각 따로 움직여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해요. 2025년 말부터 이미 우리 군의 기술 검증이 시작됐는데 현장에서 쏟아지는 피드백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피로도 없고 감정도 없고 위험한 임무를 담담하게 수행하니까요. 특히 흥미로운 건 해외 관심입니다. 인구 절벽 때문에 병력이 부족한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이 현대 로템에 이런 기술에 대한 문의를 늘리고 있어요. 이게 미래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할 자본의 생리가 있습니다. 2026년은 전 세계적으로 흥미로운 교차점이 생기는 해입니다.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로봇을 구매하고 운용하는 비용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추정이지만 월가의 투자 보고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의 전쟁이 철강의 싸움이었다면 미래의 전쟁은 알고리즘의 싸움이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여기서 유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하드웨어, 즉 K방산의 제조력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AI 소프트웨어를 결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거든요.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고 군인은 부족합니다.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건 오직 한국의 로봇들 뿐이라는 거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무인 체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 산업 분석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인구 절벽은 국방을 로봇으로 대체하게 만들었고 국방 예산의 확대는 그 로봇을 살 현금이 준비됐다는 뜻이며 월가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 시장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국방의 OS를 장악하는 독점 사업임을 확신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K방산 1.0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탱크와 자주포의 시대를 지나 K방산 2.0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용병의 시대 입구에 서 계신 겁니다. 남들이 방산주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니냐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로봇의 뇌와 근육을 만드는 기업들의 수주 잔고를 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도는데 저는 이 말들이 구시대적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로템 주가가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벌써 75만 원대네. 이건 전차 판매 대수로 밸류에이션을 하던 시대의 생각이에요.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전장에 보급돼 로봇 OS의 점유율로 가치를 매겨야 합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진짜 무서운 건 iOS라는 생태계인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로봇 용병을 수출한다는 건 그 나라의 국방 운영 체제를 우리 것으로 깔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월가가 환장하는 이유예요. 그들은 20년, 30년 수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뭘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로봇의 몸체보다 그 로봇을 움직이는 감속기와 센서, 그리고 가장 핵심인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를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현대로템, 레인보우, 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시선을 살짝만 돌려보세요. 바로 감속기와 센서입니다. 로봇의 몸값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관절입니다. 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감속기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일본산이 90%였어요. 그런데 2026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국방 표준을 통과하면서 국산 부품의 비중을 크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봇 한 대 팔릴 때마다 일본에 떼주던 라이센스비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국방 부품 기업들의 이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확한 퍼센티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돈의 흐름 방향은 이미 명확합니다. 이제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형, 월요일 아침에 뭐부터 확인해야 돼?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뉴스 뒷공문이 쫓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자본의 지도를 손에 넣었잖아요. 남들이 헤드라인 보고 흥분할 때 우리는 데이터의 심박수를 체크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단순히 로봇이 예쁘다가 아닙니다. 바로 국방 로봇 가동률과 해외 현지화 공장 가동 시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로봇 기업들의 제조 시설 확장 뉴스를 주목하세요. 이게 뉴스에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월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공장 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시장을 믿는다는 신호거든요. 다음으로 현대로템 같은 전통 방산 기업들의 해외 수출 소식을 읽을 때는 이면을 보세요. 탱크가 몇 대 팔렸는지가 아니라 미래에 몇 대의 로봇 용병이 팔릴지를 읽어내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계약서 뒷장에 미래기술 협력 조건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의 관절과 뇌를 만드는 부품. 국산화 기업들의 기술 인증 뉴스, 국방표준 통과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타이밍이거든요. 여러분, 이 정보들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전환기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강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만약 이 로봇 용병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국가들과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약이 성사될 경우 주가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에서 그 구체적인 리스트와 시나리오를 아주 적나라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내일 당장 주가로 보장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늘 먼저 움직이고 숫자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게 시장의 법칙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한 가지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뭘 봐야 한다는 건데? 라는 질문 말이에요. 종목명까지 달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내가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할지는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국방 로봇과 직접 연결된 부품이나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가? 즉, 납품 실적이나 공동개발 이력이 있는가? 둘째, 국방 표준 인증이나 군 시범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정부가 이미 걸은 기업이라는 증거거든요. 셋째, 해외 고객이나 국방 선진국가의 공동개발 또는 현지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이게 나왔다는 건 우리 기술이 글로벌 기준을 넘었다는 신호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2개 이상 겹치는 기업부터 여러분의 리스트에 올려두세요. 그게 시작점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이 움직이는 신호를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지금 이 로봇 혁신의 수혜자는 2가지 범주로 나눠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방산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탱크를 만들고 자주포를 만들고 지금은 무인 로봇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기업들 말이에요. 이들은 정부와의 기존 관계가 깊고 해외공과의 네트워크가 이미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분야에서도 큰 이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봇 핵심 부품 기업들입니다. 감속기, 센서, 제어 소프트웨어, 로봇 모듈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이죠. 이들은 아직 작을 수 있지만 이번 국방부 예산 전환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로봇이 몇 개 팔릴 때마다 이들은 100배, 1000배로 부품을 팔아야 하거든요.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찾아보세요. 뉴스 검색창에 국방, 로봇, 부품, 감속기, 센서 이런 키워드들을 조합하면 됩니다. 또는 동기보고서의 주요 고객 항목과 연구개발 과제 항목을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후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뉴스 소비자가 아니라 실제 자본 흐름을 추적하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제가 드린 건 종목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한 사람만이 숫자가 움직이기 전에 자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체크리스트로 찾은 기업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분석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